자, 그러면 경제 이야기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부동산 뭐 출렁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새 시대 새 정부 이 경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이자 주식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부터 한번 달려가 볼까요? 부동산 먼저. 일단 부동산 얘기를 좀 네, 드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최근에 일부 지역,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5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지수 기준으로 해서 0.54%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주간 그래프긴 하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안정세를 보이다가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라고 그래서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에 갑자기 해제합니다. 예. 그러면서 3월에 갑자기 2, 3월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다시 좀 안정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냐면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그래프인데 윤석열 정부가 집값이 떨어질 때요. 네. 2022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할 때 예. 부동산 대출로 집값을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출 규제 완화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대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면서 대출이 증가하고 가격이 다시 올랐죠. 사실 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정부가 바뀌었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 규제 완화가 아직도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막 또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의 아파트 15억 원을 사는데 예. 내 돈 2억에서 3억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예? 대출을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많이 해줘요? 자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전세를 끼고 사는데 네. 전세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9억 10억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5억 원 아파트가 네. 그거를 끼고 살고 또 대출을 해줘요.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충격적이죠. 원래 과거에는요 전세 끼고 사면 대출이 안 돼요. 후순위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후순위 대출도 해줘요. 와. 그러니까 완전 이 대출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통령만 바뀐 거예요. 네. 공무원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에 또 빠르게 오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또 감소되고 있어요? 네.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에요. 매물?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를 시장에 가서 갈아 샀는데 뭐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는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9만 5천 건이 3월에 넘었다가 최근에 7만 7천 건으로 거의 18%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를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문제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왜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느냐. 저는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나 이제 세금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세금 정책은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집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줘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공약에도 포함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거의 30% 40%가 노후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을 규제 완화해줘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매물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서울은 18%가 감소했지만 이 강남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물량은 8,000건에서 5,000건으로 37%가 감소해요. 더 많이 감소하죠. 네. 고가 주택일수록 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여의도의 한 아파트는 최근에 한 달 동안 11억 원이 호가가 오릅니다. 와. 자,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지. 전 요즘 잠이 안 와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진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권 못 해요. 이 상태로 지금 방치되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안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그대로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또 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또 공급해줘야 된대.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또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더 안 팔게 될 거예요. 이게 어렵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데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대책이 나오죠. 그렇지. 네. 그건 정확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걸 공급 부족에서 찾아요. 그런데 공급이 과연 풍족했던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변하지 않는 변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때는 공급이 많아서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공급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집값만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대. 그러면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더 해줘라. 그래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조합들이 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없애달라. 그래야 공급 늘어난다. 그런데 네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집값 더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응책으로 넘어갔을 때 크게 그러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겠군요. 그러니까, 규제 그 대출 규제 부분. 자, 그다음에, 되게 간단한데.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지금 반드시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까다로운 걸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은 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재건축 규제를 이제 풀어주지 않는다 이러면 지금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고 경기도의 대부분 재건축 단지가 많아 있는 지역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그러면 또 네네네. 거기서 반발이 생겨난다는 거군요. 엄청나게 큰 반발이요.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경제 특히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이 계속 실패해왔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그리고 마라. 지금 굉장히 급하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안 됐다. 네. 기다려라.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그게 지금 대부분이다. 야 지금 2주 됐다 임마 2주 자식아. 지금 난립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네. 시장이 뭐 집권 쪽이어서 나 집 안 사고 기다려줄게요. 안정되겠죠. 하는 거 맨날 기다렸기 때문에 그동안 실패했어요. 네. 왜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난리 쳤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둔촌주공 살리기. 네. 집값 떨어지면 온 나라가 난리치면서 올려줘. 근데 왜 집값 오르니까 야 천천히 해. 좋은 정책 천천히 준비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요. 당장 정책 나와야지. 근데 지금 굉장히 정책이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그건 또 왜 그래요? 마지막 장에서 보시면 과거에 집값이 오를 때는 전 세계가 다 올랐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동성 증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전 세계에 큰 흐름이 있었어요. 큰 흐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근데 지금 전 세계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오면 한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아니 민생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라면값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집값 아니에요? 네. 전세가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전세가 월세 폭등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대응책으로 넘어가면 제 이해가 맞는지 아니면 틀리면 틀렸다 아니면 덧붙일 부가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첫째 대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이거 완화하면 안 된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요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자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풀어준 즉 집값이 떨어질 때 풀어준 정책을 그냥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요. 일단 그거는 당위론적이에요. 왜? 집값 떨어졌을 때 도입된 정책이니까 집값이 오르면 다시 걷어들여야죠. 아 윤석열 이전으로만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법도 필요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출 관련된 내용들.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대출이군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완화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 엄청나게 해주지 못해 우리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유지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을 줘야 돼요. 네. 지금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 기대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 언젠가 풀어주겠지. 금방 풀어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우리는 이 정책을 유지할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발표만 해도 돼요. 쉽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추경이 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못 살고 그냥 그렇죠. 자산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진짜 제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그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돈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주식시장 이렇게 그 생산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이 못 오르도록 해야죠. 그런데 네. 지금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 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야 사람들이 부동산 안 가겠지. 예. 아니요. 주식하고 부동산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주식은 투자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 그리고 필수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게임이 안 돼요. 부동산이 더 달콤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단 장치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대출해주면 안 돼요. 다주택자. 그렇지. 다주택자는 지금은 왜 해주고 대출해줘?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 해줘? 나는 말도 안 이해를 되죠. 못하겠어. 말도 안 되죠. 그거 왜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아까처럼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데 또 네네네. 대출해줘요. 이런 거 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론적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같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내냐?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속도를 야 임마 2주 됐다 이 자식아 2주. 이제 요겁니다. 그 속도를 지금 기존에 안 바뀐 공무원들이 맡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를 안 해.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한국의 경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이 절대절명의 시기다.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네. 네, 라는 그리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책이 아주 잘 먹히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미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3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왜 오를 것 같으세요? 기대감이죠. 정책이 잘 먹혀서요. 잘 먹힙니다. 지금은 정책이 잘 먹히는 잘 시기예요. 먹혀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거예요. 네. 아이 좋습니다.
2주 됐다 이 자식아. 예, 그럴 대다수가 그런데. 아니 시장은 2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양쪽이 2주 됐다 이 자식아. 시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팽팽합니다. 그 정도로 뭐 급하다는 얘기겠죠. 예, 고맙습니다.